AI 데이터 분석 에피소드 6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수집, 질문지 작성과 온라인 서베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설계하는 내용을 챗GPT로 요청을 해보고, 이렇게 나온 걸 갖고 구글 설문지에 가서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지를 만드는 것 갖고 실제 서베이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챗GPT에 업로드해서 분석하는 그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소비자들의 요구가 어떤 게 있는지, 보통 고객 니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경쟁 상황은 어떤지, 트렌드는 어떤지, 이것을 반영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마크다운 방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경쟁 사항과 시장 트렌드를 파악해서 신제품 출시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 이것을 챗GPT에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내용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요 질문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주요 경쟁 제품과 차별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외에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다면 여기에 계속 적어주면 돼요. 구체적으로 제품의 속성 같은 거, 혹은 소비자들의 선호 경향이라든지, 혹은 음용하는 시기, 혹은 음용하는 어떤 시점,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더 넣으셔도 된다는 거죠. 챗GPT도 비서라 그랬죠. 얘한테 이런 걸 주는 겁니다. 리서치가 하는 역할을 챗GPT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추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온라인 조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요청사항입니다. 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해. 구글 설문지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챗GPT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 폼에 맞추어서 설문지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설문지를 만들어 줄 거로 기대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실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목은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요구 및 시장 트렌드 조사, 이렇게 제목을 뽑아줬고요. 그리고 설문 소개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라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건강기능식품 이용 경험, 구매하거나 섭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매 또는 섭취한 적이 있다면 어떤 제품을 주로 이용했습니까? 보기가 쭉 나와 있네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응답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관식으로 텍스트로 작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 마이닝을 해야 돼요. 텍스트 데이터 분석. 물론 이것도 뒤쪽에서 별도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같은 이런 내용들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용 경험부터 가장 간단한 정도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5점 등간책도 있네요. 제품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내가 요청한 대로 제시해 준 겁니다. 챗GPT가 설계한 내용을 구글 설문지에 가서 이 내용을 서베이 설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당연히 구글에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구글 설문지에 가서 구글 폼에 있습니다. 독스에 가면 폼 있고, 여기 설문 양식이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설문지를 만들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문지를 보내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이트가 있다면, 회원가입을 했다면 고객의 리스트가 있겠죠. 이 이메일 주소로 전체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소셜미디어에 어떤 계정을 갖고 있다면 설문지의 링크를 제공하고 응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메일 주소 수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행률은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보내기 쪽에 들어가면은 전자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URL을 카피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페이스북이든 어떤 소셜미디어 계정이든 블로그든 이런 데 가서 제시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설문지를 갖고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메일이나 URL로 설문지 요청이 되면은 누군가가 요청을 받겠죠. 그럼 요청받은 사람의 스마트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앞쪽에 진행률 표시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진행률이 이렇게 보여져요. 진행률 표시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쯤 했다 그럼 중간 이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다음 누를 때마다 진행 사항을 보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에 100% 진행이 되겠죠. 이때 제출 누르면은 응답한 결과물이 구글의 내 계정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된 이 데이터를 이 구글 설문지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줘요. 빈도 분석이에요. 이렇게 응답이 됐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이 원문 갖고는 내가 분석하고 싶은 욕구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전문적으로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파일이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시트로 시트에서 보기로 가서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기 파일을 누르면은 다운로드에 엑셀로도 가능하고 CSV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심표로 되어 있는 UTF-8 인코딩 방식으로 보통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로 가볼게요. 저는 이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구글 설문지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문서에 스프레시트도 있고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설문지도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죠. 이렇게 빈 양식에 우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있고 응답 있고 설정이 있습니다. 일단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응답 결과고요. 이것은 실제 내가 응답 요청할 때 설정하는 방식들이에요. 질문을 만드는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질문의 제목을 적어야 되겠죠. 제목. 그럼 이걸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카피를 떠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있죠.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집어 넣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누가 조사하는지 조사 주체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질문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질문 추가도 있고 질문 가져오기도 있고 제목 및 설명 추가도 있고 이미지 가져올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추가라는 게 있어요. 섹션 추가해서 여기에 뭘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는 B 섹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A라고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요구 및 시장 트렌드 조사 이전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률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누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섹션이 적용된 겁니다. 예라고 해볼게요. 예에 대한 질문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니요라고 해볼게요. 아니요는 바로 Z로 바로 넘어가요. 섭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응답이 되겠죠. 그리고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자 기준의 화면을 지금 본 거고요. 작성자 기준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용이 쭉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를 보려고 합니다. 섹션 1에 질문을 넣고 이렇게 했고 섹션 두 번째로 가서 건강기능식품 섭취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예했을 때 여기서 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섹션 있는 것만 다 있습니다. 분기가 일어나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예하면은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니까 다음으로 내려가겠죠. 아니요 하면은 5번 섹션으로 가야 돼요. 섹션 5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섹션 기능을 이용한 분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다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단답식의 주관식 단답형으로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크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추가하면은 적는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이 보기가 하나씩 늘어나는데 저장하는 부분에 이게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붉은색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항목이에요. 누구나 다 응답을 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필수냐 선택이냐를 토글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옵션 더보기 보시면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문제를 계속 복사하고 싶다 하면 여기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바로 복사가 일어나요.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 있고, 물론 여기에 추가 이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면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뭘 하는 게 좋겠다 했죠? 선형 비율을 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질문은 B1 에서 실제 섭취해 본 건강 기능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매우 불만족, 그리고 매우 만족. 만약 5점이 아니라 7점을 하고 싶다 하면 7점 이렇게 되겠죠. 9점을 하고 싶다. 보통은 등간척도 할 때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를 선택합니다. 중간값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점 정도 되면 구분이 잘 안 돼요. 7점만 해도 구분이 잘 안 돼요. 5점 하면 명확합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되고, 이것은 필수 문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B4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 몇 세입니까?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숫자는 사이값이 1에서 100살까지,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니까 100살까지 한 거고요. 보통은 20에서 60 사이 정도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를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숫자 넣으면은 오류가 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에 제출 버튼까지 누르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예제로 넣어놓은 응답이에요. 현재 8명이 응답이 됐는데 8명 기준으로 봤을 때에 기초적인 빈도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약하다 해서 시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보면은 응답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한 사람은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니요 한 사람은 여기 응답이 없죠. 그리고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파일에서 여기에 다운로드에서 CSV 심표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신 거예요.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 설정에 가서 설정에서 응답을 한가 보겠습니다. 응답에 이메일 주소 수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 수집하면은 내가 놓쳐야 되죠. 익명으로 조사를 하는 게 응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집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설정하는 부분에 크게 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예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설문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여기에 보내기가 있습니다. 보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엑셀에 만약 이메일 주소가 좀 있다면 엑셀에서 복사를 한다면 여기 집어넣으시면은 콤마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명을 동시에 조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 URL, 단축 URL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복사해서 페이스북이든 이런 데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조사를 할 때 설문지를 첨부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첨부를 하면은 첨부된 설문지에 체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거기서 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다시 우리가 있는 이 사이트로 와야 돼요. 여기서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첨부하지 않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은 4번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복사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인쇄하면은 PDF로 다른 사람들과 프린트해서 공유하고 싶다, 혹은 이걸 누군가에 제공해서 검토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인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인데요. 이 내용을 갖고 탐색해줘 해봤습니다. 이렇게 탐색이 됐고요. 성별에 따라 만족도 구해줘 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인 경우에 3.11,
만족도고 여성인 경우가 3.2, 남성이 여성보다도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했던 제품이 있었죠. 제품의 만족도를 시각화해줘 해서 시각화된 결과에 만족 점수를 표시해달라 했습니다. 비타민 C가 3.57로 가장 높습니다. 가상의 데이터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분석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들을 입력했습니다. 이걸 탐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와 같이 탐색해준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섭취 여부에 대한 만족도 분석해달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3.17입니다. 이것을 성별로 한번 나누어서 봤습니다. 남성은 3.11, 여성은 3.2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한글로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매프롭립과 한글 폰트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제품별 만족도를 시각화해주고 시각화 차트에 대한 점수를 표시해달라 했을 때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실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에서 새 세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뭔가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카피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적으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 욕구부터 이런 내용들로 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싶다. 여기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적정 가격대는 어떠한가? 이런 정도로 해서 질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죠. 성별부터 연령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가격 이렇게 나왔고 가격에 대한 만족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시장 트렌드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원료로 어떤 것이 좋은지 질문을 추가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겠네요. 복수응답을 했네요. 3개 정도. 그리고 이런 경우는 비타민 및 미네랄 이렇게 돼 있네요. 항목의 보기들이죠. 중복되지 않게 원료명을 분리해서 다시 작성해줘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C, D, 아연, 오메가 쭉 해서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한 설문지를 하나로 만들어 주라. 가볍게 했는데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 완성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만든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한다? 구글 설문지에 가서 직접 설문지를 만들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고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든 설문지를 갖고 직접 계정을 이용해서 한번 모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1차 데이터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고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베이라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이용해서 시장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한번 봤고, 요청한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글 설문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설문지를 만들고 응답을 어떻게 요청하는지, 또 요청된 응답을 갖고 데이터 파일로 받아서 그 파일을 정리한 다음 챗GPT에 다시 업로드하고 분석 작업을 챗GPT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집한 여러 데이터들을 어떻게 전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